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리그 경기들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도 그렇고 요즘 이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주말 12회차 대상 경기들은 EPL과 라리가인데요. 최근 이변이 많았던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12회차 분석 시작할게요. 1번 경기 에스파뇰과 마요르카의 경기죠. 서경수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에스파뇰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에스파뇰의 지난 경기는 호셀로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3월 초까지는 호셀로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결정력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상대의 퇴장 변수와 함께 극장골이 터지며 1대0 승리를 챙기긴 했으나 경기 내용은 최하위 엘체에게 밀렸습니다. 게다가 세트피스에서 11실점이나 하면서 세트피스 수비에 큰 약점이 있는 에스파뇰은 이강인이라는 특급 키커가 있는 마요르카에겐 딱 좋은 먹잇감이죠. 이강인은 지난 비아레알전에서도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을 많이 만들어냈고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습니다. 에스파뇰의 패배가 예상되는 경기죠. 다만 마요르카가 워낙 원정에서도 약하고 지난 경기도 비아레알 퇴장 변수와 함께 승리했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세트피스에 취약한 에스파뇰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예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에스파뇰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에스파뇰은 팀의 주축 선수인 호셀루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라리가에서 가장 수비 기록이 좋지 않은 엘체와의 경기에서도 겨우 경기 막판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었죠. 반면 마요르카는 홈에선 5연승을 거두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5연패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수적 우위 속에서 카데웨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공격진이 이번에도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핵심이 빠진 에스파뇰을 상대로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정에서 약한 마요르카지만 카더웨어의 활약을 변수로 에스파뇰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에버턴과 에스턴의 경기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에버튼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르윈의 부재를 실감을 했습니다. 대치제로 나섰던 무페이로는 허전함을 느꼈죠. 아주 빡빡한 중원을 바탕으로 맥닐과 이워비라는 측면 공격수들의 폼이 살아나며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 오나나가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며 빠져나갔기에 만약에 출전할 수 없다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좋은 중원 압박과 역습을 통해 아스날에게 먼저 이득점을 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에는 수비가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공격진의 폼은 좋지만 밍스, 콘사를 비롯한 수비진이 매우 불안하고 마르티네스 골키퍼도 에메리 감독에게 공개 저격을 당하는 등 팀 분위기도 좋지 않죠. 에버튼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지만 에버튼은 르윈의 부재로 득점력이 약화되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감독 교체 후 살아난 에버튼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예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에버튼은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 홈에서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허나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인 칼버트 루인이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전술적으로도 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만큼 결장한다면 전력이 상당히 약화될 예정입니다. 빌라는 시티전에 이어 아스날에게도 패배하면서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지만 에버튼이 홈에서 최근 클린시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핵심 공격수 빠진 에버튼의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리즈와 사우샘프의 경기네요. 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경기 리즈의 패배를 예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19위와 20위의 생존을 건 단두대 매치입니다. 리즈는 지난 라운드 에버튼에게 패하면서 리그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큰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주중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선임하며 재정비를 노리고 있지만 로드리고, 시니스테라 등 부상자도 아직 많고 수비적으로 워낙 흔들리고 있는 리즈기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지난 라운드 거함 첼시를 잡아내면서 기세를 탔습니다. 네이선 존스 감독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첼시를 괴롭힌 것이 주요했죠. 겨울에 새로 합류한 술레마나, 오나추 투톱 콤비가 리그 적응만 잘 해준다면 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워드프로우즈의 프리킥이라는 비장의 한방에 있는 소튼이 리즈에 비해선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등에 성공한 소튼, 리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 혹은 리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지난 경기 에버튼 원정을 떠나 임시 감독 아래에서 정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던 리즈는 급하게 하비 가르시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셀레스 임시 감독 체제에서 전보다 훨씬 나아진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첼시를 잡아냈죠. 두 팀 모두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선수들이 조금 더 단결되어 있는 사우스햄튼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정보가 없는 두 팀이니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서로 강한 압박으로 혼란스러울 경기, 리즈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레스터와 아스널의 경기네요. 경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경기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레스터는 맨유를 상대로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무너졌습니다. 중원을 압박하는 능력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수비 부분에서는 불안한 모습이죠. 반면 아스날은 파티의 빈자리를 조르지뉴가 결승골까지 기록하며 매우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문제가 됐던 빌드업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다시 궤도에 올랐죠. 레스터의 강력한 압박에 대한 빌드업 전술만 잘 준비한다면 아스날에게 승기가 있는 경기입니다. 빌드업 개선된 아스널,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은 어떤가요? 저도 이번 경기는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 이후 새로운 시스템과 함께 분위기를 반등시켰던 레스터지만 테나흐의 맨유에게 완전히 무너진 레스터인데요. 반대로 아스날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도 맞불을 놓으며 강한 압박을 활용하는 레스터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빠른 아스날의 공격진이 반대로 레스터의 뒷공간을 노린다면 아스날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스터의 뒷공간을 노릴 아스널,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웨스트햄과 노팅엄의 경기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토트넘 원정에서 완패했습니다. 수비도 무너졌고 공격 전개도 처참했죠. 모에스 감독이 팀의 컨셉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파케타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보웬이 이선의 중심으로 나오는 전술은 답답함을 유발하고 있죠. 만약 노팅엄에까지 패한다면 모에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날카로운 역습을 잘 준비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다만 시티가 무수한 기회를 놓쳤던 만큼 부상자가 산처럼 쌓여있는 노팅엄의 경기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치른 경기보다 득점이 적은 암울한 상황이라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최근 홈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득점력 저조한 두 팀인 만큼 무승부와 홈팀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역시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스카마카, 파케타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웨스트햄은 지난 토트넘에게도 좋지 못한 경기력과 함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모에스를 지지하는 보드진 덕분에 큰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부상당한 자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팀의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일정인데요. 노팅엄은 딘 앤더슨의 부상 공백을 임대생 케이오르 나바스가 완벽하게 메우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공식전 4경기 무승을 거둘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부상자가 많고 원정에서 약한 노팅엄, 웨스트햄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카디스와 라요의 경기네요. 경성 위원님 예상은 어떤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카디스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에게 패하긴 했지만 카디스의 최근 측면 공격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경기 연속으로 2대0 승리를 거둘 만큼 수비력도 단단해졌죠. 카디스는 홈에서 최근 8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만큼 강한 팀이기도 합니다. 반면 라요는 최근 연속된 무승부로 흐름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우 답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28라손의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위협적인 루트가 사라진 상황이죠. 지난 세비야전에서는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카디스가 공략할 만한 약점도 있습니다.
다만 팔라소의 세트피스가 워낙 위협적이고 카디스도 공격력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측면 공격 살아난 카디스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는 카디스의 패배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패배했지만 홈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강등 로이드를 받기 시작한 카디스입니다. 봉곤다, 오캄포스로 이어지는 두 측면 미드필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체급이 약간이라도 높은 팀을 상대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라이온은 최근 두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카메오 혹은 라울 데 토마스가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강팀 상대로 약한 카디스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본머스와 맨시티의 경기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본머스는 뉴캐슬, 울브스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기세에 올랐습니다. 일단 버텨낸 후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득점을 만드는 패턴을 사용하는 본머스인데 비슷한 전술에 노팅엄과 비겼던 시티와 또다시 똑같은 전술에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네르마가 부상자 명단에 추가가 되면서 8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본머스입니다. 또한 시티의 에이스 데브라이너가 질병으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결장하기 됐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본머스전을 위한 체력 안배를 하게 된 것도 본머스 입장에선 악재죠. 다만 독일 원정을 떠나는 시티가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 경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상자가 많은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 어떤가요? 네, 저도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정말 운 좋게 유슈팅 한 개로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올브스를 상대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온 본머스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개선 여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결정력에 문제를 겪으며 노팅엄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오지만 그럼에도 본머스를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맨체스터 시티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네요. 네, 체급 차이가 큰 만큼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을 박살내면서 공식전 5연승을 달리게 된 레알입니다. 계속해서 주중 경기를 치르는 체력적으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도 결과를 내고 있죠. 다만 맨디가 부상인 상황에서 알라바가 부상으로 빠지며 왼쪽 풀백 자리에 구멍이 생긴 것은 악재입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최근 리그 6경기 무패로 순항 중입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강팀을 상대한 적은 없고 그리즈만이 터지느냐에 따라 경기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즈만의 활약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경기력이 들쭉날쭉하고 리그 레알 원정에서 승리한 것이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AT 마드리드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나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경기력에 의문이 있었지만 리버풀을 상대로도 안필드에서 5골을 집어넣으며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난 경기 빌바오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헤이닐두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즈만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추아메니와 레프트백, 맨디, 알라바 부상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상 이슈는 있었지만 홈에서 압도적인 레알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크리스탈과 리버풀의 경기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승패가 엇갈릴 경기로 예상합니다. 팰리스는 브렌트포드와 비기며 리그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지난 라운드에서는 올리세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후반 막판 시점할 때까지는 발전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에이스 자아가 이탈한 상황에서 올리세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면 폼이 더욱 올라설 수 있죠. 또한 최근 브라이튼전 무승부, 뉴캐슬전 무승부 등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팰리스입니다. 리버풀은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뉴캐슬을 꺾으며 살아나나 싶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대파를 당하며 또다시 무너졌죠. 특히 알리송,
반다이크를 포함해 수비라인 전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 치명적입니다. 살라, 누네즈가 버티는 공격진은 괜찮지만 기동력이 떨어진 중원과 불안한 수비로 쉬운 승리를 거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리버풀은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죠. 하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팰리스에게도 찬스가 있죠. 다만 리버풀이 팰리스를 초장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승패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네, 수비가 흔들리는 리버풀인 만큼 크리스탈의 승패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위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홈 5실점을 허용하면서 멘탈에 크게 금이 간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 사수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팀을 수습해야 합니다. 팰리스는 공식전 8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팀의 핵심인 자아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인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있으나 결정력 문제로 한 경기에 2골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며 승리까지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리버풀이 초반 분위기를 가져온다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득점력 저조한 크리스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발렌시아와 소시에다의 경기죠. 경성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공식전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에서의 승리를 찾으려면 월드컵 휴식기 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가투소 감독이 사임한 이후로도 전혀 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등권 팀인 헤타페에게도 패하며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됐죠.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셀타에게 후반 막판 동점 자책골을 헌납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셀타의 역습을 잘 차단하지는 못했고 계속되어 오던 결정력 문제로 추가 득점에 실패했기에 승점 2점을 잃어버렸지만 이번 상대인 발렌시아의 역습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폼이 좋은 쿠보와 오야르사발이 득점을 잘 만들어준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월드컵 이후 승리 없는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역시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렌시아인데요. 가투소 감독이 나간 이후 여전히 승리가 없으며 무승부도 없이 공식전 6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실점 자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저조한 득점력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반면 소시에다드는 지난 경기 셀타에게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쿠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켈 메리노가 지난 경기를 통해 복귀하였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저조한 득점력에 부진 중인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빌바오와 지로나의 경기죠. 경성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홈팀 빌바오의 최대 강점은 빠른 역습입니다. 반면 원정팀 지로나는 짧은 패스와 측면 공격을 위주로 하는 팀이죠. 하여 윌리엄스 형제가 이끄는 빌바오의 빠른 역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지난 맞대결처럼 빌바오가 어울리지 않는 지공을 계속 펼치지만 않는다면 빌바오에게 승리가 있죠. 또한 지로나가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을 정도로 부진하고 빌바오는 마드리드 팀들을 상대한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서 1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속공 압세와 홈에서 강한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는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빌바오는 지난 경기 헤이닐두 그리즈만 디오에게 공수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매번 결정력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지만 지난 경기 6골을 뽑아내면서 분위기를 탔는데요. 다만 상대였던 알메리아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팀이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원정에서 부진한 지로나인 만큼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죠. 경성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을 잡아내며 숨통을 텄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것이 긍정적이었죠. 에메르송의 폼도 아주 좋고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케인도 만전의 상태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홈에서 22 소튼에게 패하며 최악의 주말을 보냈습니다. 소튼의 압박에 고전하며 공격 전개가 잘 되지 않았고 세부 전술과 스트라이커의 부재는 또다시 무득점 경기를 가져왔죠. 하베르츠, 실바, 제임스 등 몇몇 주전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아 체력적으로 비축된 것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첼시가 최근 빌드업에 큰 문제를 보이고 있고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라도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앞으로 나설 수 있죠. 또한 토트넘이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에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분위기 반등한 토트넘 홈에서 강한 만큼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 웨스트햄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에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에메르송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을 기록했고 손흥민이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챙겼습니다. 반면 첼시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난 경기 최하위 소튼을 상대로도 홈에서 패배를 기록했으며 팀의 분위기를 전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터에게도 상당히 중요할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나 분위기를 반전한 토트넘을 홈에서 잡아내긴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네, 분위기를 반전시킨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셀타비고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경성이 언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셀타비고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셀타비고는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소시에다전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결정력에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스파스가 터지지 않으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이돌리드도 역습을 위주로 하는 팀이나 아스파스 같은 에이스가 없습니다. 22경기에서 16득점으로 득점력에서는 최하위권이죠. 또한 2승 1무 8패로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셀타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셀타 역시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팀이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셀타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결정력 부진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형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셀타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셀타는 지난 경기 까다로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결정력에 문제를 겪었지만 경기 막판 득점을 뽑아내면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바야돌리드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카일 라린이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베티스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죠. 허리와 수비가 강한 바야돌리드의 장점과 셀타의 결정력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4-4의 전환 이후 역습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셀타가 상대의 실수를 공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4-4-2 전환 후 역습 강점이 생긴 셀타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세비야와 오사수나의 경기죠. 경성위 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주중 유로파리그 일정이 있었음에도 라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TSB를 1차전에서 3대0으로 여유롭게 잡아내면서 여유를 가지고 2차전을 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잘 풀린다면 이른 시간 주전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할 가능성도 있죠. 반면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 3무 2패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엘체, 바야돌리드, 에스파뇰이라는 약체 원정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아쉽죠.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 잘 나갔지만 현재는 실점이 많아지며 강점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또한 오사수나는 최근 세비야 원정에서 2019년 승격 이후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세비야에게 승리가 있는 경기입니다. 네, 최근 부진에 빠진 오사수나, 세비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예준이 언니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도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최근 산파올리 감독과 함께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까다로운 라요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무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초반 상승세에 비해서는 팀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며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세비야가 수비진에서 미스를 기록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세비야의 체력 변수로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12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두 분 위원님들의 최종 픽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